연휴가 지나고 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좀 시작되는 느낌도 듭니다. 고양신문 뉴스체크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짧고 간결하게 고양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예고를 해드립니다. 고양시청 신청사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6월 10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원당농협 원당역점 2층 강의실에서 열립니다. 1부는 토론회, 2부는 시민 자유 발언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양신문 유튜브 고양팟에서 실시간 생방송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창릉 신도시 보상이 더뎌져서 착공과 입주도 미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대곡 역세권 개발을 오랜만에 짚어봤습니다.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원칙을 위한 주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명지병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돌고래 치과도 개소했습니다. 중부대에서 4060 인생 후반기 재설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고향 가구 박람회가 6월 8일 킨텍스에서 개막한다는 소식입니다. 창릉 신도시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인천 계양지구가 작년 11월 착공, 하남 교산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는 다음 달 착공 등 다른 3기 신도시들은 이제 토지 완료 보상 이후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정작 창릉 신도시는 토지 보상이 이제 겨우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곳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당초 2021년 보상협의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감정평가사를 누구로 선정하느냐 요거를 두고 갈등을 겪은 겁니다. 주민대책위가 무려 14군데 정도가 이렇게 좀 난립을 했고요. 여기서 제각각 서로 다른 평가사들을 내세우는 바람에 선정이 다른 곳보다 엄청 늦어진 것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 심의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이제 거기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토지 보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6월 말까지 토지 보상을 80%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창릉지구 공사 착공과 입주까지도 같이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이미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빠른 인천 계양이 2026년 입주,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이 2028년 입주, 고양 창릉은 2029년은 돼야 입주가 가능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LH는 이러한 예상을 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고 2027년 하반기에는 입주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보상이 100% 끝나야만 착공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LH 계획이 약속대로 지켜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 중앙선, 그리고 GTX-A 노선, 서해선, 고양 은평선 등 5개의 철도 노선이 무려 지나다니는 수도권 서북부 내에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거의 교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역인데, 정작 대곡 역세권 개발 소식이 아직까지 잠잠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지 많은 이들 궁금해하고 저희도 좀 알아봤는데요. 사업자 선정부터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처음부터 사업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2016년에 요때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공동사업자가 구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고양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GH,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렇게 각각 지분을 나눠서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라고 이제 업무 협약도 하고, 그때는 이제 대곡 역세권 개발이 뭐 금방 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2019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지금은 국가철도공단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곳에서 돌연 사업 시행 의사를 철회를 합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 이런 결과를 손에 쥔 거예요. 사업 포기를 결정하고 맙니다. 창릉 3기 신도시를 발표함에 따라서 이 아무래도 개발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좀 약간 사업이 어렵겠다, 그래서 포기했다, 뭐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경기주택공사도 대곡 역세권 개발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고양시가 이거 철도시설공단 빠져나간 거 이 대안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대곡 역세권 개발에 LH가 좀 참여하라 라고 자꾸 이제 권유를 하면서 LH는 현재까지
어떤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LH가 네. 뭐 개발 사업자로 들어오는 게 네. 이거 과연 적절하냐? 왜냐하면 또 음. LH에서는 아무래도 주택 공급이 제1순위인 곳인데 아무래도 그러면은 주택 개발 사업 쪽으로 추진하려고 할 거고 여기마저도 사실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여기서 좀 약간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LH가 좀 적당하냐 우려들도 나오고 있고 또 당연하지만 LH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당면한 게 3기 신도시니까 그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대공역세권 개발 사업에는 아무래도 뭐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겠죠. 올해 이제 대공역세권 개발을 위한 네 번째 용역 예산은 일단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 무의미한 용역만 이렇게 난무하는 거 아니냐,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대공 역세권 개발에 대한 뭔가 좀 분명한 방향이나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죠. 고양시가 소각장 새로 이제 만드는 그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정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난 22일 날 고양시 소각장 입지 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주민공청회 개최 일정 그리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여부 등을 결정했다라는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심상정 의원실에서 주최를 했고요. 고양동, 관산동 주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던 토론회 자리였는데요. 주민 동의 없이 이제 토지주 절반의 동의만 있으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라서 이후에 심각한 주민 갈등이 사실 좀 예고되어 있고, 고양동, 관산동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여기에서 이제 먼저 토지주들이 신청했던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 동네에서 신청이 돼서 이번에는 뭐 주민 동의 같은 거 물어보지도 않는다는데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부지 신청 이미 접수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소각장 입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행정에서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뭐 단순히 이제 뭐 신청 받아가지고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원칙에서 좀 해보자. 입지 선정의 원칙을 원론적으로 재검토하자, 조금은 생소한 문제 제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가 기피시설 문제에 대한 이 갈등 해소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이제 좀 마련한 전례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14개 원칙을 했는데 몇 가지를 보면은 모든 이해 관계자 대표들이 입지 선정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 행정이 주민들과의 신뢰 형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 모든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것, 뭐 한 지역의 유해 시설이 집중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는 만큼 이를 지양할 것, 자발적 절차를 통해서 이런 입지를 선정할 것. 말씀만 들어보면은 당연히 누가 들어도 동의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사실은 소각장에도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날 토론회에서 이 주민 대표들이 각각 이제 발제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원칙까지도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7가지 원칙을 만들어서 이거를 뭐 시장님께 전달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진행한. 토론회에 참여한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조금 짧게 정리를 해주세요. 고양동 벽제 지역에 그동안 이제 서울 승하원이나 시립 공동묘지 등 이제 기피 시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소각까지 들어오면은 이 기피 시설 이제 독박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기피 시설 독박 금지하는 원칙, 그리고 고통을 분담하는 원칙 등이 이 소각장 입지 선정 원칙에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다른 지역들 보면 소각장들이 대부분 이 도로망이 되게 양호하고 주거 지역과 단절된 곳에 이제 소각장이 들어서 있는데, 토지주 신청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면 민민 갈등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행정이 책임지고 먼저 입지 선정위원회가 통해 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방향의 책임 행정 원칙을 해야 된다. 공모 방식 뒤에 숨으려고 하면 안 된다.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도 또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 이제 소문으로 뭐 떠돈다고 해요. 그 소각장 위치가 지금 내유초랑 불과 500m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상이 좀 피해 막 차량 지나다니고 이런 문제들이 크다. 지금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주민대표 3명, 시도의원 3명, 근데 직접 담당자분들이 6명이고 나머지 이제 전문가 6명, 공무원 2명인데 간접 당사자가 8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당사자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 그 얘기 하나랑, 후보지가 이제 추려졌을 시에는 그 후보지 출신의
주민들이 입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당사자 참여 원칙과 주거 교육 환경 최소 침해 원칙을 이야기했고요. 지금 고양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소각장을 한 곳에 밀집해가지고 크게 시설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니라 이 수송거리를 각 구별로 이제 좀 최소화하도록 구별로 한 개씩 이렇게 설치를 해서 기후 위기 시대에 이런 수송거리를 줄이고 소각장이 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쓰레기 나비 상태가 나니까 위험을 좀 분산하자. 좀 분산하자. 그런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민들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각장 뭐 어디에 정하냐 이거 논의에 앞서서 이 입지 선정을 위한 7대 원칙을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을 해서 이동환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시에서는 기존 행정 절차를 강행하려고 할 텐데 네. 주민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금 또 흥미로운 근원적인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고양시가 생활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2026년에 수도권 매립지 이제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소각장은 당연히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전제가 이거부터 있었죠. 맞느냐를 좀 제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도권 매립 반입 금지는 2026년부터거든요. 네. 근데 소각장은 완공되는 게 빨라봐야 2029년이에요. 지금 계획대로 하더라도. 예. 그래서 신규 소각장이 쓰레기 매립지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애초에 매립 금지 이야기가 나온 게 정부 정책으로 쓰레기 양을 이제 줄이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거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매립을 못 하니까 소각장 늘려가지고 다 태우자라는 방향이 과연 맞냐? 라는 이런 문제 제기도. 근데 시에서 그 생활 쓰레기 양을 예측했다라는 보도 자료도 있었어요.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겠지만 말씀하신 그 증가 예측량이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나온 거거든요. 네. 이 수치가 이거 좀 뻥튀기 됐다. 국가 정책적으로 이제 재활용 정책이 반영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량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네, 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소각장이 필요한 건 맞지 않냐? 기존 소각장 지금 백석동에 있는 여기도 2030년에는 가동 중단된다고 하지 않냐? 자, 이런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사실 좀 검토가 필요한데요. 지금 백석동 소각장이 가동된 지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많게는 이제 30년까지 이제 소각장들을 보통 사용한다고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데 고양시만 이렇게 20년만 사용하고 이제 또 새 소각장 짓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냐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각장 가동률도 43%밖에 안 된다고 해요. 보강이나 뭐 수리 같은 것들을 해서 가동률을 좀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문제는 전혀 검토 없이 이렇게 단순히 이제 새로 지으면 돼. 하물며 이게 지자체에 이제 많은 주민 갈등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하면서 짓는 신규 소각장이면은 더더욱 좀 이런 부분들이 검토를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지 이게 필요성이 납득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지을까 논의가 되지 않을까. 네, 이번 토론에서 정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관점의 문제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예, 단순히 쓰레기가 증가하니 소각장 지어야 한다는 이런 기계적 접근이 아니라 먼저 그 탄소 중립 정책 방향에 맞춰서 쓰레기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실천 전략을 좀 만들고 그런 다음에 소각장 설치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번 발표된 소각장 타당성 조사 영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결과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는 멋진 모습을 온 국민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죠. 본격적인 우주시대 진입에 발맞춰서 고양시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항공대학교의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가 새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위성기술 연구, 그리고 정부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질적 연구 성과 제공, 그리고 현장 적응력 우주 전문 연구 인력 육성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이곳에 만들어진 배경에는 이 항공대학교가 아무래도 이 전국 유일의 또 항공우주 특성화 대학이라고 해요. 네, 그런 점이 좀 크게 메리트로 작용했다고 하네요. 연구소 개소를 이끌어낸 항공대 허희영 총장은 개소식에서 뉴스페이스 시대의 대학이 산업계 그리고 학계와 연결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 있게 우주 시스템 연구소 개소의 의미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우주 산업을 이끌어갈 놀라운 성과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최초의 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인 돌고래치과가 명지병원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치아 건강을 전담하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전국에 15곳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경기 북부에서는 최초로 이 명지병원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돌고래 치과에서는요, 장애 유형이나 등급,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들이 그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맞춤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돌고래 치과의 개설을 계기로 그동안 멀리 서울이나 인천 또는 뭐 강원도까지 이렇게 원거리 진료를 다녀와야 했던 경기 북부 장애인들의 보다 편리하게 구강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중부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새롭지 중부 캠퍼스 수강생을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민에게 교육비 전액이 무료로 진행되고요. 이번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4060 세대의 인생 후반기 재설계를 돕는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네요. 인생의 새로운 2막을 여는 데 필요한 생애 설계, 변화 관리, 인문학 또는 문화예술 체험과 골프, 요가 등 스포츠 레저 프로그램까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강좌가 2학기 동안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부대학교 평생교육원 요 전화번호 또 아래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가구박람회인 2023 고양 가구박람회가 6월 8일부터 11일까지 킨텍스에서 4일간 개최됩니다. 저희 이번 신문에서 박람회를 주관하는 강점이 경기 고양시 일상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을 인터뷰했는데요. 강점이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올해 가구박람회가 127개 업체, 300여 개 브랜드, 1,400여 개의 부스로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린다. 네. 그리고 특히 경기미술협회와 경기 아트 페스타를 함께 준비해서 이 가구와 예술 작품이 이 콜라보를 이루는 그런 현장을 만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가구들을 관람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가구박람회. 자,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현장에서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세요.